예비역 공군서장 출신인 한송주 땅굴안보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그 잠실 부근에서 발견되는 싱크홀 역시 그게 건물 신축 공사 때문이 아니라 그 북한의 땅굴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치형의 동굴이 빗물에 쓸리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의 천장과 벽면이 인공적으로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복궁 등 청와대로 가는 땅굴이 최소 84개. 그리고 삼청동 총리 공간으로는 6개의 땅굴이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엽 씨가 1997년도에 귀순을 해서 북한의 땅굴 불착 현황을 우리 정보기관에서 알렸는데 유사시에 지하 300m 땅굴에서 중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길이가 약 640km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안기부는 땅굴을 휴전선 4km 이남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갖고 국민들을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엘타워 근처 9호선 옆에 싱크홀을 조사로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싱크홀이 문제가 아니라 웬 땅굴과 터널이 발견된 거거든요. 아니 저거는 누가 봐도 깎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왼쪽은 절삭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위에는. 그거 한 거네. 직각이네. 모양이 이게 모양이 아무리 봐도 누가 판 터널 같단 말이에요. 당시에 발견된 굴의 길이가 무려 80m하고 높이가 4, 5m거든요. 모습을 보라고. 천장은 지금 인공 구조물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자연이다 하더라도 왼쪽 있잖아요.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든. 근데 바닥도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남집 땅굴이 결국 북한에서부터 파고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관통해가지고 세상에 소름 돋았어. 잠실까지 간 거야. 잠실까지 간 거야. 2014년에 서울 잠실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북한 땅굴 때문이라는 거짓 정보가 당시에 확산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설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석촌동에 있는 지하 동공, 싱크홀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남친 땅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적당한 수질 상태가 보이면은 모래라 해도 물을 먹게 되면은 겉보기 점착력이라고 그러는데 터널 증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 모래가 있을 때 두꺼비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먹은 모래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마른 모래는 그런 어떤 두꺼비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남굴사 측이라든가 이 땅굴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연이 생긴 동굴이라면 아치형으로 천장의 구조를 가지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어떤 두꺼비 집을 짓는 원리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아치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가장 안전한 하도가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토목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교량 같은 거 보면 아치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유적지에 가보더라도 아치형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안전하다는 거죠. To become a tunnel hunter in South Korea, you need a pump, a generator, and a bit of imagination. Pastor Kim Jin-chol and his band of investigators are all private citizens, priests, believers, ex-soldiers, who spend their free time scouring the country's northern frontier
for evidence of North Korean infiltration. 반드시 녹취가 돼야 돼요. 네. 그 녹취에 보면 그 북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탈북자 단체에 의뢰해보니까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네. 이거는 전형적인 사내 방송의 톤의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국회란 대국제 대국제가 폐기돼야 세상에서 따뜻하게 윤석열 교수님 팀들이 네네. 저 땅굴을 보고 네네.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네. 윤정열 박사님들이 해줘요. 지금 탐지과지만 그 당시엔 탐지처로 좀 규모가 컸었고요. 예, 지구 물리학 박사. 네, 물리학 박사 네. 지금. 네. 땅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3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을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서울 부근에서 이 전망 지역에서 말이요. 남침 땅굴 파는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백 건 하는데 제가 알기에도 수백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안방에서 폭파 소리가 나고 땅굴 파는 소리가 나고 경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사람 목소리가 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땅속에서 그런 것이 자연으로 거의 나올 수 있어요. 그 인공적인 소리입니다. 거기가 그때 이미 남친 땅굴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땅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른 채 해도 될 텐데 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 창설요원으로 파견이 돼가 굴에서 파견돼 가지고 20년간 근무하면서는 땅굴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땅굴 소리를 들어서 알았다면은 그때 저 나름대로 중앙정보부 있으면서 힘을 쓰려고 애를 썼겠죠. 제가 중앙정보부 그만두고 10년 후에 1990년에 비로소 그걸 알게 됐어요. 종지효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좀 사랑하는 사람인데 기무사령부 대공 수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처음 남침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40년 전에 땅굴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40년 전에 이미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또 하나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포항 저 남쪽도 그렇게 계속해서 저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미 부산에 땅굴이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저는 양심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습니다. 네. 선언서입니다, 이게. 예. 요게. 제 양심. 예. 종교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제가 GPS 표시한 요거는 이전에 요게. 예. 책에 나온 여기에도 전부 다 GPS가 최근에 다 있지만은. 예. 최근에 이제 이 책 나오고 난 뒤에 발견된 게 요겁니다. 예, 예. 3, 4개. 예, 예. 지금 요거는 다 보신 게, 예. 요거죠. 정부에서 자꾸 부정하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그런데 그거는 70년도인가 71년도 그때부터 파기 시작해가 또 중단하다가 또 파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4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꾸 제대가 나갑니다. 네. 실무자들. 2년마다 그냥 교체가 되고. 교체가 되고 안 합니까?
그래 자기들은 생소하죠 이렇게까지 예. 놀러 올 수 있나 하는 거죠. 네. 예. 전철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쫙 전철 타고 금방 옵니다. 예. 위에서 이렇게 시출을 하게 되면 네. 최근에는 저 쿨페이스라고 해가 갈아내는 거. 네. 자동 TBM. TBM. 예. 그걸 가지고 갈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2m짜리 그런 굴이 그렇죠. 3m짜리 그런 그걸 소형을 많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소형을 예. 그걸 갈아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하에 3층이 20m 밑에 있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는 기계실인데 그 밑에서 자꾸 소리가 난답니다. 아, 예. 지나가는 게 오랫동안 네. 작년에도 그랬는데 둥둥둥둥했는데 금년에는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소리가 많이 난답니다. 경찰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돌아가지고 네. 친구가 돌아가 제가 가보러 갔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뭐 마이동풍이고 이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호소하고 싶은 그 방법은 뭡니까? 예, 그건 제가 천주교 신부로서 저는 40년 동안 이거를 제 정성껏 들이고 이거 누구 다른 사람이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다녔는데 최근까지 이렇게 해서 자꾸 발표하고 저 매스컴에도 가끔 이렇게 방송이 되고 인터넷에 나가고 했는데도 끝까지 군인들은 부정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집회에서 표시한 이걸 우연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양심적으로 100%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앞에 딱 선언합니다. 예. 양심 선언을. 예. 그래 하는데 이것은 저 사람들이 선묻게 되면 서울을 망합니다. 우리 지금 네. 군대는 완전히. 왜 그러면 군인들이 나오는 출구가 몇백 군데 되는데 전부 다 군사 거점이네요. 군인들이 모릅니다. 자기들은. 북한은 땅굴을 뚫고 나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놓은 지하철 바람표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바로 이제는 땅굴이 지하철 사방 곳곳에 다 와 붙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뭐 지하철에서 뭐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수가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근데 그 과정 전철에다가 딱 붙였다는 그 과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단장한테 뭐 들어가지고 뭐 했던 그 얘기를 좀 어떻게 아시고 짧게 아시게 한번 되셨어요? 아, 됐어요. 지나간 선임도 그만둡시다. 싫어요. 아마 100번 해야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왜 자꾸 남의 말 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나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잡돌이 한 사람입니다. 뭐, 나보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응? 난 뭐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응? 한 번, 아니, 탈북자가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전철을 뚫러서 땅도 아니라 땅속으로 군대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철 쪽으로 겠다 붙여놨다가 유사선 쓰겠다고 하더라. 난 그저 안 들었다. 난 힘들게 그걸 뭐 가서 멀리 가지 않고 그저 서울 지하철에만 연결하게 되면 서울 전역 방역도시 전역 저 경기도 지역까지 그저 쭉 나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말해도 그것을 일반 사람들만 유튜브 보지 유튜브 보고도 다 무시해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국방부, 정부, 뭐 국정원 다 보고도 다 무시해 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100번 말해도 다시 말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에 참 안타깝습니다. 나 오늘 여기 전화했을 때 내가 안 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오고 싶다고? 예, 오고 싶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노는 거리 그런데 내가 가서 얼굴이 쪽팔리면서 얼굴 팔리면서 내 목소리나 내봐야 뒤에서 저놈 새끼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저놈 새끼 한심한 새끼야. 저거 거짓말쟁이다. 이런 소리나 듣자고 내가 여기 나타나갔는가. 솔직히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애국자님들이 찾는데 그래도 가서 얼굴은 비치고 말은 하자, 할 말은 하자 하고 온 겁니다. 있는 땅굴을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입니다. 300여 대를 도입해갖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덮는 세력이 군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군은 명시를 해놨어요. 지휘관들이 뭐냐. 4km 이상, 전방 4km 이상은 땅굴을 팔 수가 없다. 평상시에는 경계 책임이에요. 이 땅굴이 30km, 40km, 60km까지 파고 왔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군이?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인정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왜? 모든 것이 페바 알파, 페바 브라보, 페바 차리까지 넘어왔다는 거. 최후 방어선을 넘어서 땅굴을 팠다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군이?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것이지. 연금 다 토해내야 돼요. 구속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죽어도 죽어라고 막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언제
그 도발을 당해서 예? 멸망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주장군 비롯해서 김장군 그다음에 문장군 다 전역해서 내가 말한 거 주장하지 맞다라고 하는 이유도 현역에 있어서는 누구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2스타, 3스타도.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뭐 환경단체라고 해서 몰려왔던 단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아로 조직 단체인 것 같다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비 남부 조직 간첩죄로 이석기요? 예, 이석기. 예. 그 라인이더라고요. 그 라인이 그때 거기에 와서 방해를 했습니까? 예, 프랭카드 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김무웅 장군, 권영애 장군, 김국환 장군님 쫓겨나다시피 거기서 쫓겨났어요. 네. 그 땅굴에 관심 갖다가 좌천됐던 장군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던데. 많습니다. 그만큼, 아니, 그분들보다도 그럼 그 윗선에서 이 땅굴을 은폐한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그게 은폐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감찰부장이 만나가지고 땅굴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다 넘겨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대령 시절에 승진을 했거든요. 원스타로. 진기간이었거든요. 진기간. 해직시켰어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말이죠. 한 10만 명이 땅굴로 들어와가지고 각기 목표로 하는 그 부대 근방에 이제 일시에 같은 날 일시에 돌출해가지고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부대를 갖다 기습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루면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데를 전부 다 점령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하루면은 우리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접니다. 용도자 동지께서는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부대의 군복은 과거 우리 얼룩무늬 군복과 비슷하고 야간 투시경 등 각종 침투 장비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병식에도 나왔던 특수전부대로 서북도서와 우리 후방에 은밀히 침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남한 분들이 이제 북한 특수부대가 대체로 어떤 작전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수부대라는 개념만 알지 임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파악하는 바가 없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근데 뭐 방송국에 나가서도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 광역도시 이런 데는 일개 여단이 작전 대상이 됩니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소 이제 도시 저희 때는 이제 충주였습니다만은 충주. 충주인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일개 대대가 맡게 되는 거죠. 충주와 같은 어떤 그런 중소도시를 타겟으로 해서 거점을 정해서 특수전을 펼치는 그런 특수훈련까지도 받으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약 상위 20개 군소도시, 큰 도시들은 전부 다 이미 타겟에 들어가 있겠군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까지 침투할 땅굴을 뚫으려면 최소 60km의 길이를 뚫어야 됩니다. 그 도시에 500km에 달하는 땅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굴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구축한 땅굴 등에 의존해서 전력을 보존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이후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땅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땅굴 건설에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땅굴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타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인데요. 폐석도 5톤 트럭 14만 대 분량입니다. 휴전선 부근에 땅굴 파는 걸 본 탈북자 얘기는 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다든가 메인 굴이 있으면 옆으로 가지굴을 판대요.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판 흙을 그 가지굴을 메우는 거야. 그럼 흙이 안 나오잖아요.